어, 오늘은 로지스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좀 좋아요. 강의 노트가 짧을 것 같아요. 일찍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이제 좀 하면은 X가 커질수록 성공 확률이 이제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죠. 근데 제가 약간 거의 어거지를 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 데이터에 갖다가 붙여서 겹쳐 그리면은 이 주황색 선이 마치 성공 확률인 것 같지 않냐. 그리고 여기 이제 X를 이제 뭐 스케일링 하거나 아니면 뭐 바이어스를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냥 설득을 했죠. 그래서 모형을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모델에서 항상 오차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y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거는 이제 시그모이드라는 한수를 도입해 갖고 설명만 하면 충분한데 그 데이터가 그러면은 어떠한 모형에서 이제 생성되었다고 생각되는가라는 이제 질문에는 요런 이제 확률 모형, 그러니까 베르누이 모형에서 파이 i라는 이제 확률이 이제 i가 이제 인덱스가 되어 있으니까 개인마다 확률이 다 다른데 이 개인마다 다른 확률은 요런 언더라인에서 나온 그 베르누이에서 뽑힌 값이 y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 스트럭처하고 에러텀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같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요게 이제 조금 이해하기 아마 지금 이제 하는 설명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텐데 이 에러텀을 명시를 해줘야지 로스 펑션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우드라는 걸 이제 써서 정의를 하는데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우드, 그러니까 라이클리우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x의 이제 분포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형을 세울 때 보통 통계학과에서는 에러텀을 같이 명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코드에 있는 변수에는 제가 이제 네트워크라고 쓰는 변수가 그냥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표현을 되게 좀 싫어하는 편이라고 저번에도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모델은 그러한 네트워크 플러스 에러텀에 대한 정보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 보통 이제 다른 분야에서 쓸 때는 약간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모델이라는 용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용한다기보다 통계학과에서 사용하는 모델이라는 용어하고 뭐 CS나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제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는 또 모델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학과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네트워크 플러스 오차항에 대한 정보, 이거를 합쳐갖고 모델이라고 부르고 CS 같은 데서는 그 네트워크 자체를 모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차항까지 섞인 것도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무튼 그게 문헌마다 조금씩 달라갖고 좀 헷갈리실 겁니다. 예제를 좀 시작을 하면은 제가 방금 한 말은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몰라도 되는데 아마 공부하다 보면 교수님이 이래갖고 옛날에 그런 말을 했구나라는 게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생겼고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거는 이제 빨간색 선, 그러니까 y햇이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이제 했었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좀 급하게 나가다 잘린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빨간색 선을 대충 이제 잘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회귀 분석에서는 데이터가 이 직선 위에 어떠한 이제 노말 오차를 더해져가지고 직선 위에 좀 흩뿌려진 형태로 이제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그 흩뿌려진 정도를 이제 중간에 관통하는 그럴싸한 직선을 이제 그려보자라는 건데, 요거는 이 0과 1 사이에 데이터가 흩뿌려져 있잖아요. 이 흩뿌려지는 거는 어떤 확률에 의해 흩뿌려졌을 텐데, 이 흩뿌려지게 만드는 그 확률에 대한 요런 언더라인을 우리가 추정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일단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놨는데 숫자를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빨간색 점선을 추정을 하고 싶은 건데, 이 빨간색 점선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형이라는 걸 세웠거든요. 근데 그 모형이라는 거에 의하면은 내가 W0하고 W1의 햇을 잘 찍은 다음에, 그쵸? 그거를 가지고 리니어 변환을 한번 해주고 거기에 시그모이드를 태워주면은 이러한 곡선이 얼추 그냥 잘 맞았죠. 그쵸? 저번에 막 이거 중앙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맞춰봤잖아요. 그러니까 요 맞추는 과정이 지금은 이제 제가 언더바 X만 넣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곱하면 이게 좀 뭐 기울기가 이 근처에서 샤프해지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막 좀 조정을 하고 뭐 이거를 이렇게 당겨볼까? 뭐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했으니까 일단 X에다가 선형 변환을 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F가 이제 시그모이드였죠. 그 시그모이드를 한 번 더 태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X가 들어가서 선형 변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선형 변환을 하는 함수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태우는 거니까 합성 함수의 형태로 뭔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넣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X를 일단 선형 변환해야 되니까 W0랑 W1을 그냥 적당한 값을 찍으면 되는데 W0를 마이너스 0.8470으로 설정을 하고 W1을 마이너스 0.3467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F라는 거, 그러니까 시그모이드에 이렇게 선형 변환을 해줍니다. 그쵸? 그 선형 변환을 해줘가지고 시그모이드를 태운 다음에 요거를 이제 파란색으로 하면은 이게 그 확률이다 라고 이제 제가 처음에 주장을 하는 거죠. 택도 없어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리그레이션에서 최초의 직선을 그냥 아무거나 딱 그은 것처럼 이것도 최초의 곡선을 그어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거보다 좀 더 이제 잘 찍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찍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찍었다면 아씨 왜 이렇게 다 이상해. 잠깐만요. 뭘로 찍어야 되냐? 일단 플러스고 뭐가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 반대로 하고 있구나. 이게 바이오스지? 그치. 요런 식으로 뭐 이제 찍었다면은, 그럴싸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다시 이제 처음으로. 그 숫자가 있어야 돼. 잘못 찍으면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되고 아까 이제 제가 잘 찍었으면은 곡선이 좀 다른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일단 택초의 직선을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y 햇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 y 햇에 대한 로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로스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이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진짜 뭐 나올 때까지 반복을 했죠. 그쵸? 그거를 이제 해서 똑같이 진행을 할 건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F가 지금 시그모이드 함수잖아요.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내가 이제 공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 내가 쳤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만들어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어주는 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요거를 해가지고 뭐 G라고 이렇게 내가 그냥 함수를 이렇게 대충 잡으면은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대신에 만약에 G라고 설정을 하면은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F 대신에 G로 바꾼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저번 시간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이제 수식 기억해가지고 공식으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신 해주는 거지. 공식을 몰라도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만 알면은 이렇게 G라는 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근데 FG 이런 거보다 제가 A1이라는 거로 받을게요. A는 그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액티베이션 펑션의 약자입니다. 그래갖고 하여튼 제가 A1이라고 잡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A1이라고 써도 똑같겠지. 그쵸? G를 A1으로 바꾼 거밖에 없으니까. 자, 요것도 가봐보니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 저번 시간에 배웠죠? 토치 얘는 리니어 11 이렇게 하면은 X가 들어가가지고 Y가 나오는데 입력이 이제 피처가 1로 들어가고 Y가 이제 1로 나오니까 이게 구현이 될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언더바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이제 받으면은 이 언더바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바이어스하고 웨이트 값을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만들 때마다 당연히 달라질 테니까 내가 이거를 토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시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 값이 고정이 되는데 이게 제가 그냥 설정한 값이랑 맞죠. 그렇죠? 이것도 제가 네트워크라고 안 하고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함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리니어의 약자를 따갖고 L1이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L1 L1이 될 테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 대신에 뭘 쓰면 되지? L1에 X를 하면은 똑같은 거죠. 그쵸? 근데 여기 이제 데이터를 찍어줘야지 그림은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최초의 곡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필요 없고. 그쵸? 지금 잘 보니까 X가 L1에 들어가고, 그렇죠? 리니어 변화는 한번 해줘요. 그 다음에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렇게 받아줍니다. 요거를 신경망에서는 리니어 트랜스폼하고 이 시그모이드를 그냥 액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그거로 약간 맞추고 싶단 말이야, 코드를. 그러니까 네트워크 X를 하면은 최초의 Y햇 아무렇게나 그 Y햇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구조가 아니고 X가 L1에 들어간 다음에 A1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면은 얘를 Y햇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아 또. 그래가지고 L1이랑 A1을 그냥 묶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가 X가 들어갑니다. X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L1 이렇게 썼나? 안 보이죠? 자, X가 L1이라는 뭔가의 변화를 거치면은 여기를 뭐 이제 U라고 하자 그냥. 리니어 트랜스폼 된 결과를 U라고 그냥 제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뭔가 A1이라는 애를 통과를 하면은 이제 V가 되는데 얘가 이제 그냥 V 쓰지 말자. 지금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막 너무 디테일하게 뭐 리니어 변환하고 막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좋다는 거죠. X가 그냥 어떤 네트워크라는 이제 함수를 받았고 거기에 이제 결과로 Y 해시에 튀어나오는 이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왜 굳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면은 이거를 직렬, 병렬 뭐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이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들의 구조가 시퀀셜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시퀀셜하게 L1을 거쳐갖고 A1 이렇게 가는 그 두 개의 함수를 엮어가지고 내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를 또 구현을 얘가 해줍니다. 시퀀셜이라고 있어요. 잠깐만. 맞는데 이거 왜 자동 완성이 안 되지? 이렇게 시퀀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내가 그냥 L1이랑 A1을 단순히 진짜 말 그대로 직렬로 이렇게 엮고 싶은 거잖아.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이런 어를 네트워크라고 그냥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트워크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X를 하면은 얘하고 이제 결과가 똑같은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죠. 검은색으로 겹치죠. 그렇죠? 요거만 딱 그리면은 네트워크 X의 결과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위에는 네트워크를 쓰지 않고 시퀀셜하게 그냥 내가 넣은 건데 똑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코드하고 같은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X는 지금 2단 변환을 한 거예요. 리니어 한 번 받고 액티베이션 한 번 받고. 그쵸? 네트워크라고 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퀀셜. 그러니까 뭔가 시퀀셜하게 묶여 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는데 그 리니어 트랜스폼은 인풋 피처가 1이고 아웃풋 피처가 1이고 바이어스 트루다. 그 다음에 네가 시그모이드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시그모이드를 두 번째에 이제 배치를 하면은 얘가 들어가고 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거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를 쳐보면 2가 나오게 돼요. 이게 랭스가 있었어 이런 것도? 잠깐만. 그러면 랭스가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인덱싱이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리니어만 나옵니다. 얘의 아이디를 찍어보잖아요. 이거의 아이디를 찍어보면 뭐가 이제 튀어나오는데 이거의 아이디하고 내가 뭐하고 볼 거냐면은 얘 L1의 아이디로 볼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애예요. 그렇다면은 이 코드하고 이 코드는 같은 코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크에 0도 있었으니까 1도 있겠네. 시그모이드라고 나오네.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이디를 찍어봅시다. 아이디를 찍어보면 뭐가 튀어나오지? 그러면은 우리는 뭐랑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왠지 얘랑 아이디가 똑같을 것 같죠? 다르네. 잠깐만. 똑같지. 아까 못 보였나 보다. 그쵸?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떠한 그 순서라고 하긴 그러니까 뭐 어떠한 펑션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열된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yet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얘를 넣으면은 요거 대신에 이렇게 넣어도 똑같겠지 결과가. 그렇죠?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네트워크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 제가 막 지우면서 했는데 뒤에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뒤에 드래프트는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우면서 했네.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뭘 한 거냐면은 스텝 1이 끝난 거예요. 그쵸? 스텝 1은 Y햇을 만드는 과정이었잖아. 그러니까 Y햇이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상관없어. 스텝 1 단계에서는. 그게 이제 적절해지게 만드는 거는 스텝 4에서 업데이트를 잘하면 될 일이고 하여튼 Y햇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일단 그 네트워크의 아웃풋 형태로 그 코드를 정의하는 과정까지는 끝났죠. 그 다음에는 쉽거든요. 반복을 하면 돼. 저번에 했던 거, 진짜 저번에 지겹도록 했던 거, 그거를 하면 됩니다. 코드를 좀 정리해 보면은 네트워크, 토치, 처음부터 하자. 이거를 토치 n에 리니어로 만들어주고 11 아니면 뭐 이렇게. 왜 오늘 자동 완성이 이렇게 안 돼? 정석대로 만들자. 토치 n에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하나 만들어서 받아주고, 그렇죠? 토치 n은 뭐지? 시퀀셜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줬으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옵티마이저를 하나 구워줘가지고, 옵티마이저 너 이거 만든 적이 있나? 옵티마이저 토치 n은 아니 옵팀 네트워크에 파라미터를 전달해주고 러닝 넷을 설정을 해주면 되죠. 잠깐만요. 이거는 얼마로 하는지 보자. 얼마로 했지? 0.05로 했네요. 그렇지. 0.05. 0.05 정도로 이렇게 러닝 넷을 설정하고 옵티마이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준비 단계고,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은 반복을 하면 되는데, 반복은 스텝 1, 2, 3, 4를 반복을 할 거고, 스텝 1 같은 경우는 y햇을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네트워크에 x를 넣으면 되죠. 그렇죠? 스텝 2는 로스를 구하는 과정이었지. y 마이너스 y햇 스텝 3는 미분을 하면 되죠. 스텝 4는 업데이트 그 다음 청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볼까? x, y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 싶은 확률이 있죠. 확률은 V였지 아까. 이렇게 할까? 요거를 추정하고 싶은 건데 네트워크에 이제 출력에서 나오네. F4를 30번 정도 돌려서 나온 결과는 이렇습니다. 별로 안 좋다, 그쵸? 3000번 정도. 그러니까 점점 붙고 있죠. 그래서 이게 F4이 조금 많이 걸리긴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붙기는 붙어요. 계속 진행을 하면은. 된 거 같죠? 끝났습니다. 여기서 혹시 틀린 거 찾을 수 있는 사람? 이 코드에서 틀린 뭐가 틀려? 잘 됐구만, 그쵸? 틀린 거.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로스를 이렇게 쓰면 되게 싫어한다 그랬어요. 제가 로스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 이상한 거 쓰라 그랬거든. 맞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갖고 오자.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진짜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타이핑만 하면 돼요.
왜 안 돼? 이거 어차피 지울 건데 저번에 이제 했던 거 떠올려 보면 얘가 이제 뭐 yi가 1일 때 0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막 따졌는데 결론이 뭐였냐면은 하여튼 yi하고 yi 해시랑 뭔가 이제 비슷해질수록 로스가 작았어요. 그쵸? y 곱하기 토치 요거 그냥 그대로 칠 거예요. 요거 그냥 그대로 치면 돼. 토치 로그 y 햇 그렇죠? 그 다음에 1-y 곱하기 토치 로그 1-y 햇 자 요렇게 해가지고 서메이션을 하는데 서메이션이랑 평균이랑 어차피 별로 차이 없으니까 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다음에 뭐로 하면 되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네트워크를 다시 구워가지고 한 3,000번 정도 반복을 해서 맞춰보면 그냥 훨씬 잘 맞죠. 아까 그거보다 느낌이 조금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거 뒤에 나중에 계속 좀 보여줄 거예요. 그래갖고 MSA 로스보다 그렇게 수식이 직관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해도 되긴 되네. 그쵸? 그럼 이제 왜 MSA 로스 말고 이걸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BCE 로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 BCE 로스를 써야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했어요. 일단 그냥 MSA 로스를 써가지고 때려 맞췄습니다. 그래도 이제 잘 맞기는 해요. 근데 BCE 로스를 쓰면은 좀 더 좋은 게 왜 좋은지 설명을 하려면 사실 정식으로 설명하려면 조금 어렵고 그냥 그 결과를 보고 결과 이렇게 잘 나오니까 좋은 겁니다 라고 그냥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MSA 로스하고 이제 BCE 로스를 제가 그냥 각각 정의를 할 건데 로스하고 언더바 FN은 이제 펑션의 약자입니다. 첫 번째 펑션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많이 보던 거다, 그쵸? MSA 로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를 썼습니다. 제가 방금 쓴 거죠. 이 두 가지 펑션을 잡으면은 이제 y하고 y햇이 들어갔을 때 출력으로 요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 MSA 로스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MSA로 잡고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대로 쓸 겁니다. 러닝 내에서 0.05로 설정을 하고 요 네트워크에서 제가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썼죠. 다 똑같이 쓰고 요거를 좀 다르게 썼구나. 요거를 설명하면은 아까 이제 요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L1을 만들고 A1을 만들었잖아. 근데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이거를 그냥 요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똑같은 거잖아. 이거를 지우고. 그쵸? 요거 똑같은 건데 뭐 동일한 논리로 너도 지울 수 있겠네?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그냥 리니어 시그모이드 그냥 두 개 그냥 즉석에서 만들어 갖고 이름도 없이 오브젝트로 넣었어. 그럼 얘네들한테 어떻게 접근할래? 나중에 A1이랑 L1이랑 우리가 이름 만들었는데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 네트워크하고 그냥 대괄호 치고 0 쓰면은 첫 번째 리니어로 아까 접근이 됐고 1 쓰면은 액티베이션으로 접근이 됐죠. 우리가 그 접근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그냥 이름 없이 이렇게 많이 선언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접근을 하고 싶으면은 또 그냥 그거를 적당히 받아갖고 뭐 요렇게 이미 선언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내가 L1이랑 이제 A1이랑 각각 접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또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이름을 잡아주면 되지. 그쵸? 네트워크를 잡고
옵티마이저 만들어주고 그다음 스텝 1, 2, 3, 4를 하는데 다 똑같은데 스텝 2에서 얘가 이제 MSE 로스를 한 거니까 Y랑 Y 해시랑 들어가면은 얘가 리턴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1000번 정도 진행했을 때 곡선이 이제 요 정도로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시드를 고정해서 그냥 똑같은 초기값에서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초기값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BC를 넣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보다 이게 좀 더 잘 맞죠. 그쵸? 동일 에폭 대비 좀 더 이제 학습이 빠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고 로스 함수만 바꿨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그냥 모양이 달라요. 손실함수가 이제 y하고 y 해시 입력으로 들어가고 로스를 계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차피 y는 우리가 기본된 데이터이고 그러니까 상수지. 그쵸? 우리가 바꾸고 있는 거는 w0하고 w1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스를 w0하고 w1이 입력으로 들어가 가지고 뭔가 이제 출력을 뱉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었으니까 로스를 w로 미분을 하고 있었겠지 우리가. 그쵸? 이번에는 그 W0하고 W1을 그냥 어떠한 값이 있을 때 로스들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는지를 그려볼 건데 그냥 단순하게 뭐 학습시킬 생각도 없고 그냥 그려보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축을 준비합니다. 요거는 이 코드는 시각화 코드라서 관심 있으면 살펴보시고 시험에는 뭐 요거를 구현하라고는 안 합니다. 자, 이러면은 그냥 두 개의 그 3차원 축이 생기는데 여기에 제가 플란 로스라는 함수를 정의해가지고 플란 로스의 로스 펑션이랑 그 이 축,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엑시즈랑 두 번째 엑시즈 뭐 어떤 거에다가 그 로스 펑션을 그릴래 요것만 이제 정해주면은 함수가 그려지는 기능을 제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플란 로스하고 그러니까 요 코드도 볼 필요 없어요. 하여튼 플란 로스하고 로스 펑션 1, 로스 펑션 1은 MSE 로스였거든요. MSE 로스에 대한 거를 첫 번째 여기에다가 그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로스가 그려져요. 여기가 스타로 표시된 부분이 제일 작은 점입니다. 로스 함수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두 번째 로스 펑션을 그리잖아요. 그럼 로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일단 모양이 다르죠. 그 모양이 다른데 학습하기에는 뭐가 유리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지금은. 그렇죠? 이거를 이제 1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 우리가 이런 거에서 여기에서 최소값을 찾는 방법이 경사관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사관법 쓰고 있죠, 계속.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미분한 값을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내려와요. 근데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잘 맞는데 만약에 로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를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굴려요. 그럼 이제 미분 계수값을 딱 구하면은 별로 안 세죠. 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미분 계수값을 구하면은 거의 0이네. 그러면 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여. 그렇죠?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계속. 그래도 완전히 미분 계수값이 이제 0은 아니니까 뭐 어떻게든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일단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 정도에서는 그 다음에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데나 요런 데 이렇게 잘못 걸리면은 이게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지. 그러면은 이 왼쪽에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공이 초기 값이 만약에 이런 데서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잘 굴러갈까? 잘 안 굴러가겠죠. 기울기가 없잖아. 평평하잖아. 그쵸? 평평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수값을 구해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잘 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학습시키기 좋은 구조가 돼요. 이거는 이 데이터에만 로스 펑션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다른 데이터에도 다 항상 오른쪽이 항상 좋게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해서. 그거를 좀 어려운 용어로 왼쪽은 손실함수가 컨벡스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오른쪽은 손실함수가 컨벡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컨벡스하다라는 거는 이제 1차원 버전으로 하면은 그 2차 곡선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C 로스를 사용하면은 손실함수가 그 1차원 버전으로 치면은 항상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런 포물선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학습시키기 되게 좋아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냥 함수들인데 여기는 이제 그 이론적인 거보다 그러니까 그 한번 그림을 보고 저번에 이제 학습률 이해했듯이 쭉 코드를 돌려보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포문을 그냥 여기 대신 다 이제 돌려주고 포문 돌리고 난 다음에 한 이제 1000번 정도 뭐 돌린다고 치면은 이 F폭이 20번째마다 그냥 그 중간 과정을 기록하는 거를 제가 코드로 구현을 한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갖고 20번째 F폭에 Y 햇, 그 다음 로스, W 햇에 대한 정보들을 다 이렇게 넣고 여기 이제 네트워크 제로는 L1을 의미를 하겠죠. 첫 번째 리니어 트랜스폼. 거기에 이제 바이어스하고 웨이트에 접근을 해갖고 W에서 이제 계속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그려주는 함수를 제가 이제 저번에 요거 2를 뺀 요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냥 2를 넣어가지고 다른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SE 로스를 내가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고 그 다음에 초기 값을 그냥 꽤 괜찮은 거를 줘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이제 포함이 되는 과정인데 네트워크를 만들 때 리니어 트랜스폼이랑 액티베이션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네트워크에 X를 넣으면 Y 해시 튀어나올 텐데 이게 스텝 1이죠. 스텝 1은 공통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달라지는 건 스텝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스를 어떻게 계산을 할래?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스텝 2는 똑같이 가고 이후에 뭐 미분을 하고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갱신을 하고 이 과정도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스텝 2밖에 없어요. 그래서 옵티마이저도 똑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스랑 이제 웨이트를 초기가스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로 줍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최초의 직선입니다. 그쵸? 최초는 여기 있어요. 점은 여기에 찍혔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잘 안 가, 이게. 그쵸? 가기는 가죠. 조금 가기는 가거든? 약간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혹시? 너무 억진가? 이거 집에 가서 보면 잘 보일 거예요. 여기서는 좀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되게 느리게 가요. 그쵸? 이게 끝나고 처음으로 돌아갈 때 보면 약간 이게 달라진다니까. 봐봐요. 그쵸. 조금씩 이제 가기는 가. 근데 이거를 똑같은 초기 값을 주고 내가 BC 로스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쵸? 확실히 다르죠, 이게. 수령을 훨씬 잘합니다. 이번에는 안 좋은 초기 값을 썼을 때 MSE 로스를 쓰고 안 좋은 초기 값인데 안 좋은 초기 값을 마이너스 10에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안 좋은 초기 값이네. 제가 아까 들었던 그 예제예요. 이거를 보면은 그 여기다가 찍어놨어, 초기 값을.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학습이 되냐? 안 돼요. 진짜 이거는 거의 변화 없죠. 그러니까 요만큼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를 뭐 반복 되게 많이 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만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초기 값에다가 BCA 로스를 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나쁜 초기 값이긴 한데 BCA 로스는 어차피 이게 곡선이 컨벡스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초기 값이 사실 없어.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더 개수값이 커가지고 기울기 큰 값으로 빡빡빡빡 빨리 떨어집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래서 이 손실함수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MSA보다 BCE 로스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BCE 로스를 로지스틱 모형의 한정에서 BCE 로스를 쓰면은 항상 손실함수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숙제가 있는데 우리가 옵티마이저는 지금 아담으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다 설정을 했었는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지금 4가지 예시 있죠. 4가지 예시를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제가 그냥 그 예시를 하나 넣어놨는데 요거는 한번 보고 이해만 하면 돼요. 그냥 L1이랑 A1이랑 네트워크 이렇게 설정하고 이거 똑같죠? 이거 똑같이 설정을 해주고 옵티마이저를 아까는 여기 요렇게 이제 했었잖아요. 이거를 아담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시각화 첫 번째니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을 줬었죠. 초기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하면은 자 여기서 시작을 했었죠. 그쵸? 이게 아까는 잘 안 갔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가가지고 처음에 와야지 좀 미묘하게 뭔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거의 수렴해버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학습을 잘 시키는 거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데 요거는 지금 옵티마이저로 걷는 거는 스텝 4를 걷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W 햇의 데이터 이꼴 W 햇의 데이터 마이너스 알파의 기울기 값. 원래 이게 원래 버전이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발전된 버전이 이제 요 버전입니다. 그 수식이 막 되게 옵티마이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옵티마이저 종류가 되게 많은데 보통 요거 아니면은 요거를 많이 씁니다. 케라스에서는 요거를 디폴트로 되어 있고 파이토치는 이제 요거를 많이 쓰는데 하여튼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고 이제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말하는 게 하여튼 학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습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손실함수로 좀 바꿔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손실함수를 이제 바꿔갖고 이렇게 컨벡스로 예쁘게 혹시 잘 나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식의 함수도 학습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함수가 틀린 건 아니잖아. 최소값이 여기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러한 그 로스 펑션이 되게 이상한 모양이 막 이런 모양이 아니고 뭐 거의 뭐 요런 모양이면은 경사광폭 같은 거 쓰면 여기 가다 여기 걸리고 또 걸리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더라도 내가 학습을 좀 잘 시키는 게 결국에는 훌륭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 옵티마이저를 개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실함수가 어떤 모양이 나와도 내가 다 학습할 수 있게 옵티마이저를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요게 이제 그 산업공학과에서 이렇게 옵티마이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통계학과는 손실함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손실함수는 에러텀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러텀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손실함수를 다르게 줄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손실함수는 라이클리우드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포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과 교수님들은 자꾸 손실함수로 뭔가 뭐 조절하면 좋지 않을까? 손실함수 뒤에다가 뭐 페널티를 붙여갖고 낫소를 만들어 볼까? 리츠를 만들어 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갖고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손실함수는 BC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요 케이스를 보니까 MSE 쓰고 오티마이저를 아담으로 쓰면 그냥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MSE를 쓰는 것보다 요 케이스는 그냥 BCE 로스를 쓰는 게 무조건 좋고 BCE 로스에다가 그냥 오티마이저를 아담으로 쓰면 되지. 그러니까 좋은 거에 좋은 거를 쓰면 되죠. 뭐 되게 중요한 거를 말을 해야 된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거의 막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하고 여러분들한테 거의 빌다시피 막 설득을 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모델링을 꼭 이렇게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내가 그냥 언뜻 생각나는 거 몇 개를 말해보면은 YI가 이제 이렇게 베르누에서 나온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U라는 애를 W0 햇에 이렇게 받았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V라는 애를 익스포넨셜 시그모이드라고 하자. 이렇게 받았죠? 근데 이제 이 V에다가 내가 베르누이로 영의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얘를 여기에서 그냥 선형 모형처럼 W0 플러스 W1의 X에 플러스 입실론을 넣어. 정규 분포의 오차를 넣어요. 그러면은 이 스펙 자체에 뭔가 이제 오차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 스펙 자체에 오차가 막 생기면서 그거를 이러한 또 시그모이드에 안 놓고 어떠한 함수에 넣냐면은 요런 스텝에다가 넣어요. 스텝 펑션에다가. 그러면 봐봐. y 햇이 나올 수 있는 건 0 아니면 1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스펙이 요렇게 가는데 이 x 값에 오차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실제 스펙이 여기여도 얘가 요렇게 딱 움직여서 여기서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애가 요쪽으로 확 움직여갖고 오차 때문에 여기서 불합격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yi 해서 이렇게 잡으면 yi 해서 0 아니면 1이 나올 테고 그쵸? 막 거의 내가 빌다시피 막 설득을 했는데 뭐 확률 그런 거 안 하고 스텝으로 이렇게 잡고 해도 되잖아 모델링. 그쵸?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지? 두 개의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라이클리후드를 못 구해요. 그 오차항을 넣은 다음에 그 오차항을 이제 정규 분포로 취하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 스텝 펑션을 태워갖고 막 그러한 함수 구도로 만들면은 결국 라이클리후드 계산하는 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미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최초의 스텝 펑션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점점 바꾸려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로스 값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로스 값이 안 변해. 왜냐하면 스텝은 어떤 한순간에 팍 변하고 나머지는 계속 변화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 움직여서 로스를 찾아보고 조금 움직여서 로스를 찾아봤는데 로스가 안 변해. 그럼 나는 뭘 해요? 안 움직이겠지. 여기가 그냥 맞나 보다. 뭐를 해도 왼쪽으로 가도 맞고 오른쪽으로 맞는데 나 그냥 움직이지 않을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습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은 괜찮지 이렇게 하면은 합리적인데 결국에는 그 로지스틱 모형이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들의 접근 방법을 그냥 로지스틱 모형이 제일 합리적이고 빠르고 수렴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확률값도 나오니까 좀 실용적이기도 하고 등등등등 장점이 많아가지고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 맞았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